자, 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씨입니다. 자, 금요일날 마감 직전에 무디스가 미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선물 지수가 100포인트 하락을 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단기 충격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전에 신용 등급 강등이 있을 때 그때는 기술적으로 어떤 형태로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면서 향후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와 피치, 무디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였습니다. 자, 2011년도에 S&P가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을 시켰고, 피치가 2023년에 한 단계 하락을 시켜서 증시에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스가 2025년도에 등급을 하락을 했는데요. 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가 2011년도 8월 5일 날 역사상 처음으로 미 국가를 상대로 AAA 플러스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유는 재정 적자 증가, 정치적 교차 상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자, 당일 다우지수 하루 만에 5.6% 하락이 있었고, S&P 6.6%, 나스닥 6.9%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우가 14% 하락이 있었고, S&P는 16%, 나스닥 18%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특징을 보게 되면 나스닥 기술주가 하락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후 증시를 보게 되면 2011년도 9월 1일 날 회복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피치가 2023년도 8월 1일 날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자, 이때도 이유는 재정 불확실성과 정치적 분열, 경제 성장 둔화. 자, 그 당시에는 또 금리 인상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하향 조정이 있었는데요. 자, 당일 다우지수 1.02% 하락, S&P 1.45, 나스닥 1.87% 하락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우는 1.5, S&P 2.0, 나스닥 2.5 정도 하락이 있었고, 자, 이후 증시로 8월 10일부터 증시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악재 재료가 두 번째 사용을 하면서 하락폭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주식 위치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차트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P가 신용 등급을 하락할 때 2011년도 8월경이죠. 하사표가 있는 이 음봉이 되겠는데요. 자, 이 당시를 보게 되면 2008년도에 신용 위기가 발생했을 때 큰 폭락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다. 첫 번째 1차 상승이 나오고 2차 상승으로 넘어가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위치에서 고점 부근에서 S&P의 신용 강등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 흐름과 악재가 더해져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 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로 한 차례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신용등급의 하락이 금융위기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면서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2023년도에 일어나는 피치의 신용등급 하락. 자, 이 당시 때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1년간 하락 흐름이 있었죠. 자, 그리고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 1차 상승을 마무리하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들어가는 그러한 위치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이 당시 때 화두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었죠. 자,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은 금리 인상의 큰 악재에 묻혀서 그렇게 두각을 발휘할 수 없는 지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이고 이미 S&P에서 신용 등급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그 하락률도 작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차트는 현재의 증시 차트인데요. 자,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하락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재료가 알고 있는 재료죠. 그리고 지금의 하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폭락을 했고, 관세 정책을 90일 유예를 하면서 반등이 일어났고, 중국과의 90일 유예 합의와 중동 순방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면서 큰 폭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기술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조정 A파가 나왔고, 자, B파로 진행되는 것으로 봤는데,
자,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61.8%를 돌파를 하고 자, 기준봉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비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파동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겠죠. 중요한 고점 부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야지 되는데요. 그 조정 과정에서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과 합쳐지면 돌파했던 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다. 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기관들이 이 상승 파동에 편입 못한 것으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정기를 거치면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뜬금없이 장 후반에 이러한 악재를 내보내면서 악재를 유도를 한 것이죠. 기술적으로 조정 흐름이 일어나야 할 위치에서 악재를 내보내고 개미 흔들기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용등급 하락을 가지고 추세적인 하락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플러스 다른 악재와 더해져서 하락을 유도한다면 어느 정도 깊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하나로 깊은 하락을 만들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락을 한다면 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매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